그 길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검수안박은 내용도 위법이고 절차도 위법이다. 법무부가 한 장관 본인이 직접 헌재 가서 잘못된 거 따지겠다라고 직접 나선 겁니다. 검수안박법 이래저래 헌재로 갔습니다. 한동훈 장관, 검수안박 법안은 개정 절차상 위헌성이 명백하다. 이거 위헌이다.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와 공소 기능을 침해한다. 헌재에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국가기관 사이 권한이 충돌할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 권한쟁의. 결정 내릴 때까지 9월로 예정된 법률 시행을 막아달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황입니다. 두 갈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거 위헌 아니냐라며 권한쟁의를 판단해달라라는 청구를 하는 것과 그 결론 날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내달라라고 법원에 한 장관의 법무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내용도 위헌이고 위법이고 절차도 위법이다. 내용이 한 장관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고 절차적인 위법성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부분 등등을 의미합니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키는 소위 꼼수 탈당까지 동원되면서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바 있습니다. 헌재에서 이 부분 안 그래도 검토할 예정인데 법무부 한 장관이 직접 나선 겁니다.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걸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 절차에서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피해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그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청구에 이른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변론에 출석하실 예정이신가요?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가 직접 변론에 나갈 수도 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갈 수도 있다. 재판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선 경우는 제 기억에 통진당을 해산할 때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 적이 있었는데 한 장관은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검수완박은 헌법을 따져봤을 때 위헌이 명백하기 때문에 헌재의 권한쟁의를 당연히 요구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 자신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반드시 맞겠다라는 결기로 봐야 되나요? 저는 이제 반드시 맞겠다는 결기로 봐요. 그러니까 사안의 중대성,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 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항상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비판을 하는데 뭐 단순히 뭐 검사가 나가서 한다랄지 이제 변호사가 나가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지에 있어서는 좀 약간 퇴색될 수 있는 거죠.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변론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냥 그만큼 법무부랄지 이제 검찰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랄지 지금 뭐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검찰이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되냐 보장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맞추다 보니까 물론 거의 이론이 갈리죠. 영장 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아니다.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그냥 단순한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헌법 위배냐 아니냐 이것이 쟁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 자체도 쟁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절차 위배예요. 절차. 예, 절차 위배죠. 그래서 일단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여야 동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꼼수를 부렸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야 동수가 아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이건 형식적으로만 여야 동수지 실질적으로 여야 동수가 아니다. 위장 탈당. 그렇죠.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못하도록 쪼개기를 했잖아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법이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의 권을 침해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가장 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틀려요. 다르죠. 그러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 안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절차적 흥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의 유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단지 영장 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는 사실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저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절차 유배의 문제는 이거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법이고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절차에 흔결이 있으면 그 법은 무효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하냐가 중요한데 예. 단 헌법재판소는 법적 기관이다 보기는 정치적 기관이에요.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8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분들이에요. 그중에서 한 5분은 굉장히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런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렇게까지 판단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지금 반기를 든 모양새입니다. 내용도 위헌이고 절차도 하자가 많다. 내가 반드시 막겠다. 내가 나가겠다. 그럼 민주당에서 누가 나옵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주체는 국회고 국회 안에서도 법사위원장이 주체가 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이제 당연히 나가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권성동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법사위원장이라서 아마 탄핵 대리인으로 아마 나갔듯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검수완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검수완박이 무엇을 말이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줄여서 검수완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관계가 틀리죠. 검찰이 수사를 하게끔 돼 있던 6대 범죄 중에 9월부터는 이제 2가지 범죄를 남기고서 4가지 범죄를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2가지 남게 되는 것이 부패 범죄, 경제 범죄입니다. 부패 경제 범죄를 검찰이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하는데 이 6대 범죄 중에서 지금 2가지 남게 되는 경제 부패 범죄가 전체 6대 범죄 수사 중에서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6대 범죄 전체 수사의 99%는 그대로 검찰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완전히 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정확하게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이제 개정안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한 것인데 이 2가지 법안을 말씀하는 거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내용상으로 위헌이다. 이것은 이미 공수처 설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만들 때 이거를 판단했을 때도 수사권에 관한 사항은 입법 사항이다. 이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있는 영장 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다. 이것 또한 공수처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안이 틀리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이 틀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 그대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끔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이 수정안의 형태로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과 틀리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정안의 형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과정이라든지 입법 절차에 대한 좀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쉬운 것이 지금 이제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께서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니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역으로 내사, 수사, 기소
영장 청구, 공판, 공소 유지까지 모든 형사사법 절차의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어떤 권력 집중, 이것에 대한 견제와 분산, 권력을 나누고 분산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장관까지 나서서 막으려고 하는 건지, 왜 검찰을 대하는 자세와 경찰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하늘 땅처럼 180도 완전히 틀린지 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중된 권한은 반드시 폐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된 권력, 독점된 권력은 나누고 분산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 위에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 자체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장 꼼수 탈당 등의 절차적 하자는 그렇게 중대한 결함은 아니다라는 또 민주당의 반박. 그러면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전재수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아까 지금 이제 부패 경제 사범 그 사건들이 99%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라 그러셨는데, 그럼 1%의 그 수사권 이관을 위해서 그렇게 위장 탈당하시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민영배 생각이, 의원. 예,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거는 좀 경제 부패 범죄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사실 먼저 번에 가장 분노하셨던 부분들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렇게 국회의원님들라든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 수사를 배제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권력자들을 좀 봐주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민영배 의원이 위장 탈당 꼼수하는 거,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이상하게 위장 탈당 꼼수가 꼭 이렇게 민주당이 다수일 때 벌어져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뭐 민주화를 위해서 애썼다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꼼수에 너무 집착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상임위 통과안과 이제 본회의의 수정안이 다르게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실은 상임위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놓고 추가적으로 뭐 각 당의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들이 의논을 하거나 각 당의 상임위 간사들이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합의한 다음에 본회의에 올리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 강제로 통과시켜놓고 또 그거와 다른 수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합리화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는 국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왕 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한 반성을 충분히 잊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헌재에 이 문제를 가져가고 본인이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재가 지금 사실 아까 우리 김광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9대1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사실 낙관적인 결과를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헌재에 대한 이런 그 절차를 가져가면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실 수 있고 국민들한테 한동훈 장관이라든가 정부가 어필을 하고, 우리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필을 하면서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좀 더 들여다보시면 아, 이건 좀 무리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좀 아까 다들 민주당도 우리 당도 전부 다 권력의 분산을 위해서 뭐 서로 얘기는 하지만 해법은 달라요, 결국에는. 근데 이 검수완박 이 절차는 너무 경찰에 비대하게 만들고 검찰은 이제 앞으로는 그냥 그 기소권만 가지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서로 견제를 해야 되는 이것이 맞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은 과거에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필요하면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라고 한 만큼 헌재에서 내용상의 위헌성 여부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의 중대함 여부를 따져볼 때 묘하게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 또한 나올 것 같아요. 한 장관의 과거 발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입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한 장관의 강경한 비판 발언들 보셨습니다. 여야에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그리고 결국에 헌재에서 따져볼 게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절차상의 위법 여부입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의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것. 그런데 이 민영배 의원은 지금 굉장히 복당을 희망한다라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도 있었습니다. 결국 무소속이 아니었다는 거죠. 위장 탈당이 맞다라는 거죠. 이걸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그때 당시 여야도 이 장면을 두고 뜨겁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장면 보시죠. 위장 탈당한 사람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안건조정위원회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고요. 이분이 심의 안건인 검수완박법을 발의하신 분입니다.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가지고 야당으로 들어와서 뭘 하겠습니까? 찬성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분이?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안건 조정위에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이런 최악의 어떤 꼼수를 사용을 한 건데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 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위장 탈당이라고 해요? 탈당 가지고 누가 했어요? 봤어요? 확인했어요? 라고 저 땐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복당을 희망한다라는 상황을 보면 명백히 위장 탈당이고 꼼수죠. 잘못된 장면이죠. 자,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은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장면인데 헌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관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단이 나오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요. 절차에 위배됐다고 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독립적인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억을 떠올리시면 물론 저런 장면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겠지만은 국민의힘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왔고 심지어는 안에 대해서 합의까지 있었다가 중간에 또 결렬됐다가 다시 합의에 이르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문제 제기가 따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합의하고 내부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번복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적인 어떤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따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어떤 우려 속에서도 그럼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용상의 어떤 판단에 들어가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입법에 대한 자율성을 헌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입법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상의 문제가 헌법상 기본권에 명백하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헌이라고 불려지가 좀 적고 김광삼 변호사님이 말한 여러 가지 지적도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의 반론이 또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명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헌재가 국회가 입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결정을 내는 경우에는 명백한 위헌성이 확인됐을 때, 근데 그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때는 사실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위헌 판단이 안 나오는 선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한동훈 장관님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큰 정치인이 되려면 지금은 검사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 권한을
그 가족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된 거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국민 전체를 대변하고 국민 전체가 위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검찰 조직 관련된 일에 조금 매몰되어 있는 상황 아닐까. 좀 더 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변론을 하는 사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국민의 민생과 관련되거나 국민이 법치주의와 관련된 것이어야지 마치 검찰 출신이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권한을 빼앗기니까 다시 회복하는 것을 장관의 신분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행보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랬기 때문에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어떤 권한쟁의 심판 법무부가 제기하는 소송에 직접 변론한 게 아니라 유일하게 딱 한 번 통진당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제 통진당 수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위헌 결정할지 이제 합헌 결정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권한쟁의와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제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전재수 의원께서 아니 상임위에서 통과는 아니면 수정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뭐 다반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맞잖아요. 절차 위반 맞잖아요. 또 유장 탈당한 것도 사실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국회가 관행적으로 많이 했던 행동이단 말이에요. 행태단 말이에요. 쪼개기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어떠한 법 통과를 위해서 편법으로 쪼개기 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 따지면 엄기 때문에 위법인데 이제까지 국회의 어떤 자유적 권한, 입법 권한 이걸 존중한 거거든요.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는 좀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봐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랄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유불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걸 너무나 이건 정치의 영역이고 국회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관여 안 된다. 그게 아니고요. 위배됐으면 위배됐다고 판단을 해줘야지 국회가 다시 이런 나쁜 짓, 잘못된 짓을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이게 정말로 절차 위배고 법에 위반된다고 한다면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게 법적으로 엄격히 판단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삼권분립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이거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 이런 나쁜 관행들이 없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위헌이 됐건 아니건 됐든 간에 정확히 원칙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가야 되는데 본회의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수정안의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되는 것이 나쁜 관행이고 잘못된 관행이고 나쁜 짓이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그거 절대 아닙니다. 국회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통과되는 것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합의에 의한 수정안이라면 그건 정당하겠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근데 그 합의에 의한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국회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안의 형태로 통과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합의된 그리고 조율된 이해관계를 법률안의 형태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논란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절충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정안의 형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쁜 짓이 아니고요. 잘못된 관행이 아니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의 어떤 절충, 합의 이것을 국회가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서 권장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에 통과된 민주주의의 법이 기본 논리와 맞았잖아요, 상권분립의 법상. 근본적인 취지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절차를 전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모르는 이 게 말씀을 아니고요. 분명하게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국회의원입니다. 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친 법이 늘 본회의를 하는 통과하는 게 일이에요. 맞잖아요. 저희가 늘 하는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법 위배는 맞죠. 국회 입법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법의 취지를 좀 아시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 아니 그럼 상임위에 통과 안 된 법을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하고 통과되는 게 맞아요? 그게 절차상? 자, 여기까지 국회 입법 듣겠습니다. 권하니까 존중해야 하는 겁니까? 조금 그게? 더 살펴보세요. 예. 살펴보시고 말씀하세요. 두 분의 의견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법사위가 많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서 여야 간의 갈등 때문에 원구성이 굉장히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어 팔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습니다. 본인들이 과연 국민 앞에 양심을 걸고 무엇을 내놨는지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진정성 없이 이 원구성에 대한 이 타결의 의지 손톱만큼도 없는 이 집권여당 차라리 벽하고 대화를 했으면 낫겠다. 자, 여야의 원구성은 언제 되는 건지, 국회는 언제 문을 개장하는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